안녕하세요. 고1 학평 기출의 7대 함정이라는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전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주희입니다. 자, 아마도 이 수업을요, 많은 고1 학생들 혹은 전국 연합학예평가를 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봤었던 이런 내신 영어 문제하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꽤 많이 다르죠. 바로 중학교에서는 어떤 지역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다면 전국 연합학예평가 영역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시려면 그 시험에 대한 당연히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또 거기에 따른 전략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7대 함정이라는 이 문제에서 이 강의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시험은요, 현행되고 있는 수능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고1, 2, 3학년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든 흔히 말해 모의고사가 바로 전국연합학예평가입니다. 총 45문제를요, 70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물어보는 그러한 평가가 되는 거고 약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나머지 18번부터 45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독해로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50분 안에 이 28개의 지문을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지문들은 주로 읽기나 또는 쓰기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서 28개를 우리가 바쁘게 봐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말로 되어 있는 28개의 지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푼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외국어로서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그 다음에 긴박감이 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도 잘 발휘가 안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전국 연합학예평가는요,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문제 유형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실전 풀이도 계속 하셔야 본인의 실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18번은요, 앞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난도가 낮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맨 먼저 흔히 편지글로 나오는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글의 심경 또는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글의 주장, 요지,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도표 문제도 빠지지 않게 나오고 있는 문제죠. 도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내용 일치 또는 불일치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그림 일치 불일치라고 해서 간단한 포스터라든지 간단한 어떤 그림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들아 어때요? 그렇죠. 비교적 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번 후반대로 넘어가면요, 바로 어법 문제와 이런 빈칸 추론 문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앞에 순서가 지칭 추론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어법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는 지칭 추론 문제도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푸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빈칸 문제로 넘어가면요, 현재 수능에서 그리고 우리 전국연합에서 3문제 또는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빈칸 추론 유형인데 가장 오답률이 높은 유형이기도 해요.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그 유형을 한번 볼 거고요. 글의 순서 문제, 문장 넣기 이런 문제들은 옛날에는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되었는데 현재는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있고 또 어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글의 요약 문제 그리고 장문 독해 지문이 2개가 나와 있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글의 순서, 문장 넣기, 무관한 문장은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간접 쓰기 추론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이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를 푸는 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우리 강의 제목이요, 바로 기출의 7대 함정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시행이 되었던 11월 모의고사 그리고 2017년 3월, 6월, 9월 총 4번 시행되었던 이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총 7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어요.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요. 그 EBS 홈페이지에 채점 서비스, 그리고 뭐 문제지, 그 다음에 해설 강의, 그리고 오답률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그 문제들을 꼽아 보니까 자, 이 정도로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 1강부터 7강까지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강은요, 바로 어법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괜히 어법 문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쉽게 푸는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출제자는 대체 왜 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바로 이 전체 강의에서 모두 다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지만 가장 선생님 공들여서 준비한 강의 바로 2강과 3강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고1 학평은 이런 트렌드가 나오구나. 아, 출제자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연결해놓고 단서를 이렇게 던져주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패턴의 빈칸 추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3강에서는 빈칸 추론의 정답을 연결할 수 있는 바로 paraphrase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4강, 5강, 6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 쓰기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4강에서는 글의 순서 맞추기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5강에서는 글에 문장 넣기 있죠. 우리 상자에 주어진 문장이 있고 거기에 알맞은 곳을 넣으세요 라는 그 문제를 같이 볼 겁니다. 자, 6강에서는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 찾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렇죠.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인데 실은 이 문제는요, 이 유형은 옛날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5개 중에 하나만 너무나 다른 것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요. 요즘 기출 트렌드는 또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우리 6강에서 함께 선생님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7강은요. 약간 좀 파격적이죠. 어휘 추론의 함정은 없어요. 자, 이 강의의 제목은 학평 기출의 7대 함정이라고 해서 그 함정을 피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좌인데 어휘 추론의 함정은 없다라고 선생님이 감히 이렇게 정한 이유는 바로 어휘 추론의 답은요. 이걸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단어를 아시는 거죠. 단어를 암기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단어를 잘 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단어들을 유추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선생님과 함께 1강부터 7강 최신 기출 트렌드를 잡아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따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